국회의원 이은주입니다. 국회가 20년 만에 손배 가압류로 희생된 노동자들과 그 가족들에게 쓴 최소한의 반성문 노란봉투법을 비정하고 무책임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고, 오늘 본회의의 재의결 결과 3분의 2의 찬성을 얻지 못해서 부결됐습니다. 네. 다시 노란봉투법, 끝까지 노란봉투법, 여전히 손배 가압류로 고통받고 있는 수많은 무권리 노동 약자들과의 약속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정의당과 노동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참석자 인사드리겠습니다. 정의당 김준우 비대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배진교 원내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손잡고 상임대표 박래군 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손잡고 운영위원 배춘환 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쌍용차 김득중 지부장님 함께하셨습니다. 네, 그럼 발언은 순서대로 하고 제가 마무리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 김준우입니다. 노란봉투법이 국회에서 부결되었습니다. 돈으로 노동자들의 이익을 받고 그리고 하청 노동자들의 교섭권을 받는 현시의 노조법을 개정하기 위해 싸워왔던 시민사회 진보정당 노동조합의 연대 활동이 오늘로써 한번 또다시 좌절을 맞은 가슴 아픈 순간입니다. 그러나 과연 이 법 개정안과 개정 방향이 2023년 12월 현재 비록 3분의 2의 동의를 얻지 못해서 국회 문턱을 다시 넘지 못했지만, 과연 그 시간이 혹은 그 개혁의 방향과 결과물은 결국은 다음 국회에서나 그 다음 국회에서나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과도한 손배소를 묵인하는, 그래서 실질적으로 파업권, 쟁의권을 제한하는 현재 법 세태와 비교해보면 이재용, 최태원 등 대기업 총수들이 회사 불법을 저지르고 회사에 불이익을 줄 때 어떠한 손배 가압류와도 행하지 않는 것을 비교해보면 노조법 개정안은 어떻게 보면 노동자와 재벌 총수 간의 균형을 맞추는 지극히 상식적인 법에 불과합니다. 과연 대통령은 이토록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귀 기울일 수 없었는지, 그리고 윤 대통령이 비록 그런 생각을 하더라도 국민의힘 국회의원 중에 20명이라도 정상적이고 상식적인 세상을 만들기 위해 함께 싸울 수 없었는지 참으로 슬픈 심정입니다. 앞으로도 정의당은 시민사회 노동계와 손을 잡고 계속해서 노란봉투법 그리고 사용자의 성이 인정 확대되는 노조법 개정안 추진을 위해서 끝까지 힘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의당 원내대표 배진교입니다. 조금 전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한 노란봉투법 재의결이 부결되었습니다. 너무나 개탄스럽습니다. 그동안 법 제정을 지지해주신 국민 여러분, 그리고 정의당과 함께 투쟁해오신 노동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윤 대통령은 밑도 끝도 없이 무 자르듯 법안을 싹둑 잘라놓고 그 어떤 책임 있는 자세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망나니 칼 휘두르듯 거부권을 남발하고 있습니다. 협치는커녕 민주주의를 유린하고 노동자의 인권을 짓밟고 민심을 거부하는 독선과 아집의 국정운영 그 자체입니다. 정부 여당은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없었다고 호도합니다. 노란봉투법이 국회에 발의된 지 9년째입니다. 국민의힘은 그 9년 동안 도대체 뭐 했습니까? 본인들 일 제대로 안 하고 직무유기했다고 광고하는 걸 아닙니까? 더욱이 21대 국회에서 정의당이 노란봉투법을 발의한 지 1년이 넘었습니다. 환노위에서 5개월, 법사위에서 3개월, 본회의에 통과될 때까지 6개월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환노위 법안 표결 퇴장, 법사위 표결 거부로 사사건건 발목을 잡고 회의를 파행시켰습니다. 심지어 지난 본회의에서는 이동관 지키겠다고 본인들 손으로 필리버스터를 포기하는 거 아닙니까? 논의를 거부해놓고 이제와 논의가 부족했다니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입니다.
그동안 기업과 재개보호법은 번개불에 콩국듯 처리해온 정부 여당이 노동자 권리 법안은 극렬히 거부하는 등은 노동권 원천 봉쇄로 현재의 불평등한 노사관계를 보장하려는 반사회적, 반노동적 우파 정치입니다. 애초에 정부 여당의 의지가 없었던 것입니다. 정의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남발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민심을 외면하고 대통령 거부권 노름에 허수아비로 전락했습니다. 국회의원 자격은 이미 상실했으며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 남아있음을 분명하게 경고합니다. 노란봉투법은 대통령의 독선에 쓰러졌지만 정의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정의당은 일하는 모든 시민들과 국민 여러분들과 함께 반드시 노란봉투법이 통과되는 그 순간까지 포기하지 않고 노동의 심장으로 민심의 계란으로 바위를 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손잡고 성인대표 박내근입니다. 길게는 20년, 짧게는 1년 반 동안 진행됐던 노란봉투법 입법 투쟁이 방금 전에 마무리됐습니다. 결과는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거부권으로 넘어온 거에 대한 재의결에서 의결됐습니다. 정말 무책임한 상황입니다. 이번에 의안 설명한 이정식 노동부 장관의 의안 설명을 들었습니다. 1년 전에 했던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우리가 주장해왔던 것처럼 이 노조법 개정안은 진짜 사장이 책임지게 하는 법, 그리고 노사 대화를 촉진하는 법, 손배폭탄 금지법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시민들이 지지를 해왔습니다. 여론조사에서 70% 이상의 국민들이 이 법의 통과를 지지해왔었는데 정부, 여당은 또 대통령은 이 법을 또다시 좌절시켰습니다. 이 후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 그들이 목숨과 같은 그들이 교섭할 수 있는 그런 권리조차, 그리고 노동상권, 헌법에 있는 노동상권을 실현하고자 했던 이 노조법 개정안을 팽개친 윤석열 정부, 그리고 국힘당 꼭 그 대가를 볼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손잡고는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노란봉투법이 통과될 때까지 끝까지 계속 노력해 가겠습니다. 정말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민주주의 대한민국에서 국민으로 산다는 것이 이렇게 무력하고 무가치하게 느껴진다면 민주주의의 민은 도대체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저는 윤석열 대통령님께서 거부권을 행사하시면 이분들의 이름을 부르기로 약속했습니다. 태양화력발전소 김용균님, 제주도에서 실습하다 사망한 이민호군, 구의역 김군, SPC 끼임사고 사망 노동자분들, 택배 과로 사망 노동자분들, 대통령님과 오늘 이 법안에 대한 반대표를 던지신 의원님들은 대답하셔야 합니다. 이분들이 왜 목숨을 잃을 만큼 위험한 노동 환경에서 일하면서도 그것을 바꿔달라고 말하지 못하고 돌아가셨는가? 그렇다면 기업은 계속해서 노동자를 갈아 넣어서 이윤을 추구하겠다는 것인가? 이 두 가지 질문에 대답하셔야 합니다. 노란봉투법은 이 대한민국에서 노동자의 자리는 어디에 있는가에 대한 화두를 던지는 법이었습니다. 한국전쟁 이후 소토화된 나라에서 한강의 기적을 일구어낸 실제 주역들이 누구입니까? 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이자율 올리면 올리는 대로, 세금 올리면 올리는 대로 꼬박꼬박 내면서 아무리 열악한 환경에서도 맡겨진 일을 성실하게 해낸 분들은 누구입니까? 도대체 언제가 되어야 노동자들이 대한민국에서 기여한 만큼 정당한 소홀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런 세상에서 어떤 부모가 자신의 자녀가 노동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까? 부모들이 자녀들을 의대에 보내려고 혈안이 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의사만으로 이 나라가 굴러갑니까? 의사들이 업무 보는 의자 누가 만듭니까? 의사들이 입는 가운, 환자 침대, 환자복, 의료기기, 의약품 다 누가 만듭니까? 병원 누가 짓습니까? 하나부터 열까지 노동 없이 가능한 것은 없습니다. 대통령님께서 사랑하시는 강아지가 먹는 사료 노동자가 만듭니다. 대통령님께서 먹고 눕고 서고 걷고 다니는 모든 것이
바퀴벌레 모드 탓입니까? 노동자들을 박멸하려고 하십니까? 노동자 한 명이 기계에 깔려 죽으면 일자리가 창출돼서 좋습니까? 저는 10년 전 딱 이맘때 쌍용자동차 해고 노동자분들에게 47억 원이 손해배상 청구되었다는 기사를 읽고 편지를 썼습니다. 해고자분들에게 이렇게 큰 금액을 손해배상하라는 나라에서 셋째를 낳을 생각을 하니 갑갑해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고자 47,000원을 동봉했습니다. 그것은 미담을 위한 편지도 아니고 시혜성, 성금도 아니었습니다. 제가 살고자 하는 절규였습니다. 너무나 이 나라에 희망이 없어 보여서 제 자신에게 아무리 작은 희망이라도 그 불꽃이 절실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땅에서 새 아이를 키워야 할 엄마로서 아이들에게 어떻게 희망을 이야기해 줄 수 있을지 저는 도무지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희망의 한 조각이라도 찾기를 바란 지 10년. 오늘 그 희망은 사망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은 계속됩니다. 국민은 5년째 단임제도 4년째도 아닙니다. 국민은 계속됩니다. 자신이 죽은 죄에서 다시 태어나는 불사조처럼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정체성을 버릴 수 없기에 저는 계속해서 이 나라에서 아이들을 키워야 하기에 다시 희망을 이야기하고 끝끝내 이 나라는 국민의 나라라는 것을 아이들에게 보여주겠습니다. 그리고 노동자의 부모를 자랑스러워하고 노동자의 내 자녀를 자랑스러워할 수 있도록 마땅히 있어야 할 곳에 노동자의 자리가 있도록 끝까지 말할 것입니다. 예, 노란봉투법이 대통령의 거부권을 넘어서 오늘 기자회견 전에 본회의에서 부결됐다는 소식을 좀 듣고 다른 어느 때보다는 좀 무겁고 착잡한 마음을 이 자리에 함께 합니다. 돌이켜보면 국회 정론관에서부터 그리고 소통관까지 노조법 2조 3조 노란봉투법 개정을 위해서 정말 손배 가압을 고통받고 있는 노동 현장과 당사자들이 끊임없이 이곳에서 현장 지원했던 기억들이 납니다. 아마도 이 순간에도 저와 마찬가지로 정부와 여당에게 향하는 이 분노가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쌍용자동차 사태가 어느덧 14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물론 당시 해고됐던 노동자들이 10년 전 모두 복직했지만 저와 그리고 100여 명의 동료들은 14년이 지난 지금도 경찰이 청구한 손배 재판에 피고로 지금 현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30명의 동료들, 가족들을 떠나보기 때문에 더 이상 제2, 제3의 쌍용차 노동자들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그 절박함으로 그런 마음을 호소하면서 노란봉투법 개정을 위해서 기대했던 만큼이나 사실 오늘 이 순간 정말 화가 납니다. 쌍용차가 14년의 과정에서 묻혀있던 진실이 그 고통의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좀 드러나는데요. 잘 아시는 것처럼 경찰청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에서 그 결과를 토대해서 경찰청장에게 사과도 받고 국가폭력임을 인정받았고 또한 대법원에서 헬기 위법성과 거기에 대항하는 정당성까지 인정받았고 그렇지만 파리하동심에서에 대한 조정을 거부하고 그 선고 결과를 거부한 경찰이 지금 현재 재상고한 상태입니다. 이런 경찰들을 둘째치고 사실 국민의 70%가 넘게 이 노조법 2조 3조 노란봉투법을 개정을 바라는 이 결과를 무시하고 각계각층에 두루두루 누굴 만났다고 하는 이 정부 대통령 그동안 언론 통해서 경제단체장들의 목소리만 대변했을 뿐 이 고통의 속에 살아가고 있는 노동자들 또 노동 현장과 그 피해 당사자들 그 누구에게 만나자고 하는 제안과 누구를 만났는지 이 자리에서 한번 되묻고 싶습니다.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 이 대통령의 거부권 63.4%의 국민들이 거부권을 반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대통령이 누구와 민생을 또 소통을
논하고 있는지 이 또한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쌍용차 문제가 이미 14년 과정에서 그 경영의 위기에 그 누구도 책임에 묻지 못하는 경영진들 그리고 그 모든 책임을 현장 노동자들이 고스란히 받아안고 지금도 그 고통 속에 있는 본질은 남아있지만 또 국가가 끊임없이 제3고를 통해서 지금 현재 재판을 통한 끊임없이 국가폭력에 쌍용차 노동자들 놓여있지만 저희는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제2의 제3의 쌍용차 노동자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또 지금 이 순간도 선배 가압류로 고통받고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상권을 부정당하면서 노동권을 위해서 또 선배 가압류의 이 고통을 벗어나기 위해서 몸을 지키는 우리 노동자들과 함께 이 순간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더 노조법 2조 3조 개정을 위해서 노동법 개정을 위해서 더 당차게 힘있게 달려나갈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노란봉투법을 대표 발의했던 정의당 이은주 의원입니다. 대통령 거부권 행사 이후 사실 참담한 하루하루였습니다. 어제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가 원청의 사용자성 인정 등을 취지로 한 노란봉투법의 사용자 개념에는 위헌성이 없다는 입장을 인사청문회에서 밝혔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입새 그리는 심정으로 오늘 본회의장 앞에서 정의당 의원들은 노란봉투법 재의결 찬성에 동참해 주십시오. 피켓팅을 했습니다. 하지만 표결 결과 끝내 부결됐습니다. 노란봉투법은 두산중공업 배달업, 한진중공업 김주희, 최강석, 쌍용자동차 33 노동자들 그리고 굴뚝에서 막노에서 철탑에서 선배 가압류로 고통받고 희생됐던 이름을 다 기억할 수 없는 수많은 하청, 파견, 용역, 간접고용 노동자들을 앞에 국회가 20년 만에 쓴 최소한의 반성문이었습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은 그 수많은 희생들 앞에 참회록을 써도 모자랄 판에 시민들의 열망과 노동약자들의 열망을 담아 우리 사회가 꾹꾹 쓴 반성문을 찢어버렸습니다. 참으로 비정하고 무책임한 대통령입니다. 규탄한다는 말 자체도 아깝습니다. 비록 오늘 노란봉투법이 대통령 거부권과 국민의힘의 반대로 잠시 멈췄지만 결코 끝나지 않았습니다. 결코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20년 만에 입법부 국회를 통과하고 대한민국 사법체계인 헌법재판소와 대법원도 노란봉투법이야말로 진짜사장 교섭법, 묻지마 손배 가압류 방지법, 산업평화促진법이라는 그 정당성과 필요성을 인정했습니다. 지금의 낡은 노조법이 사문화된 법이라는 사실을 증명해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또 한 걸음 전진한 겁니다. 노란봉투법이 잠시 멈춘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노란봉투법은 저와 정의당의 전부를 갈아 넣었던 노동약자들과의 약속이었습니다. 저와 정의당은 지금 이 순간에도 손배 가압류에 고통받고 있는 수많은 노동약자들의 온전한 노동 3권을 실현하겠다는 정치의 약속을 끈질기게 이어나갈 것입니다. 다시 노란봉투법, 끝까지 노란봉투법, 저와 정의당의 변함없는 다짐과 약속입니다. 마지막으로 노란봉투법을 대표 발의했던 의원으로서 그동안 노란봉투법 제정에 앞장서서 함께해 주셨던 손잡고 노조법 2, 3조 개정운동본부를 비롯한 노동시민사회단체 여러분들과 함께 공감하고 연대의 마음을 모아주셨던 전국의 수많은 노동자, 시민들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기자회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